안녕하세요. 절대성 TV 문상희입니다. 얼마 전에 중3 여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남친이 서로 사랑하니까 성관계 하자고 자꾸 조른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피임법 같은 거 다 배웠고 또 서로 동의가 있다면 성관계 해도 된다 하는데 전 남친이랑 정말 해도 괜찮은 건가요? 계속해서 제가 그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친이 떠나갈까봐 사실은 겁도 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 여학생은 정말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남친이 성관계 하자고 자꾸 조르면 친구와 멀어질까봐 조바심이 나겠죠. 그러나 남친에게 거꾸로 이렇게 요구해보면 어떨까요?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고요. 만일 기다려주는 남친이라면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그 성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구실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성관계는 아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성관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피임이 아닙니다. 생식기가 원래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뭘까요? 바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생명을 잘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의 모든 기능과 작용은 생명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탄생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피임은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생명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행동, 그것은 정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의 그 창조 작업이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만큼 많은 책임도 뒤따르게 되지요. 나를 닮은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고 또 함께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아무 대책 없이 성욕구나 한 번의 성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괜찮을까요? 내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피임법 없고 또 만약에 아이가 생겼을 경우 중학생 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낙태할 가능성도 많아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성행동을 하면서 책임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종종 봅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관계 책임진다는 것은 생겨진 태아를 낙태하기 위해서 낙태 비용을 상대가 지불하는 것, 이게 책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관계 책임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책임감 있게 그 결과체인 생명에 대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과연 출산해서 양육까지 괜찮을까요? 그 나이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우리 인체의 그 생식기의 생식 기능이나 또는 그 작용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성장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성관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제를 해야 할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대략 18세부터 20세 그 전후
때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신체적으로 생리적 생식 기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위나 성행위를 통해서 정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면 정자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자 또한 임신하면 몸이 태아에 집중하게 되니까 정작 자신이 성장해야 될 시기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특히 자궁 내 주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임신했을 때 아이가 클 수 있을 만큼 성장 가능한데요. 10대 때는 자궁 안에 그 주름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기는 학생의 신분이니까 스스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자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본인 자신도 정서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의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성행동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자, 청소년 시기는 특히 대뇌 변형계의 성본능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호르몬 기능 관계로 정서적으로 희로애락의 그 감정에 이렇게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감정의 정서적인 내용이 아주 굉장히 극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그 학생이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별로했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앞서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호기심과 성욕의 감정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하게 돼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만약 임신해서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자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불안정한 신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정서적 환경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성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비임교육하면서 성관계하는 건 너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서로 동의하면 언제든지 괜찮아. 그리고 누구와도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하면 돼 라고 설명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임 교육은 결과적으로 성적 호기심과 성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부추기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순간과 영원히 이렇게 함께 가죠. 공존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태아를 지우면 되지, 낙태시키면 되지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 중 한쪽이 양육의 책임을 포기하고 사라졌더라도 아이의 생명의 그 혈연적인 끈, 그것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모자 관계 혹은 부자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없던 일로 여기고 싶어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일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 없이 서로 관계하는데 사랑 없이 하룻밤 정사로 그냥 만나서 성관계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성관계 했다 하더라도 그 성행동은 대단히 자극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지워지지 않아요. 즉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저장이 되고 또 우리의 몸도 그 성관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에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의 기록이 그 무의식 저장고에 저장되고 마음과 몸이 기억되기 때문에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자라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성생활을 할 때 과거에 그 성관계 했던 그 장면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저장고로부터 문득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현재 배우자와 성관계 할 때 비교되거나 또는 아픈 그런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자 없이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은 뭘까? 그것은 유일하게 한 길뿐이에요. 정말 정당한 결혼을 해서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결혼 관계까지는 우리는 절제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이제 순결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대를 속인다 해도 그 성행동의 기능은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영원히 함께 병존해서 무의식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그 무의식 작용이 다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성관계는 부모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태도고 가장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성충동을 조절한 그 극복 후에는 그 후에 결혼한 그 첫날 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랑의 선물을 상대에게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날 밤 만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동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갖게 되는 축제의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